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수원과 대구 일대의 부동산 시장이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들썩이고 있습니다. 광역지자체 이전 소식에 힘입어서 해당 지역이 여전히 상승의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시청이나 도청과 같은 행정기관이 이전하게 되면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관련 업종 종사자 등도 함께 이주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요. 또 이에 따라서 주택 수요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또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또 노란통 메신저 플러스 친구에서 부동산 토마토TV를 검색하시면 채팅하기를 통해서도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네,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시그널 본격적으로 문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짚어드리는 이슈 시그널 출발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네, 최근에 220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조정 대상 지역 자체가 또 추가가 됐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 걸려있는 규제 사항에 대한 팩트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하는 자리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먼저 준비된 이슈 시그널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상승한 수도권 내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12.16 대책 이후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추가 조정 대상 지역은 집값 급등으로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입니다. 앞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 비율 60%가 적용돼 왔는데요. 오는 3월 2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9억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50%,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로 차등 적용됩니다.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주택 임대업과 주택 매매업 이외 업종의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 투기 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조정 대상 지역까지 넓히기로 확정했습니다. 또한 조정 대상 지역 내 1주택 가구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됩니다. 현재 조정 대상 지역 내 1주택 가구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뿐 아니라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 한층 더 강력해진 부동산 규제.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추가로 지정된 조정 대상 지역과 220 부동산 대책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만이 아니라
기존에 지금 서울 전역, 투기지역, 그리고 투기과열지구가 걸려있는 모든 전반적인 규제사항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다루는 시간을 좀 가져볼 텐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을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항상 많이 질문하시는 게 어느 지역이 오르겠습니까? 어느 지역의 물건을 매도를 하는 게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전문가인 제가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정확하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지역이 어떤 규제사항이 걸려 있는지를 정확하게 좀 아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 실질적으로 규제 지역이라는 부분 자체가 규제를 부동산에 대한 매수, 매도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역으로 바꿔 생각했을 때는 가격이 올랐거나 오를 만한 지역에다가 규제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를 먼저 상기하시면서 내용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지정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살고 있는 투기 지역에 거주하신다고 하게 되면 보시는 대로 주택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에 투기 지역으로 지정을 해놨는데 투기 지역 지정 지역은 총 16개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 1번과 2번이 하나라도 해당되는 지역이라고 하게 되면 16개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자, 투기 과열지구. 과열지구 같은 경우에 지정 기준을 보시게 되면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 현재 지정된 지역은 31개 지역입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 모두 5대1이 초과한 국민주택 규모 같은 경우에는 10대1이 초과한 지역이라고 하게 되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3, 4번 지역 같은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있다고 하게 되면 투기 과열지구로 묶이는데 마지막을 보시게 되게 되면 주택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 일정 부분 좀 주관적인 부분 자체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자체도 한번 물음표를 그려볼 만하다라는 부분 자체도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최근에 조정 대상 지역이 5개 지역이 추가가 됐습니다. 총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은 44곳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1.3배 초과한 지역 중에서 아래 해당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고 하게 되면 실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된다. 자, 이번에 220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 거론됐던 수원 지역이 비규제 지역에서 규제 지역으로 묶였고요. 추가적으로 몇 개 더 지역이 있지만 이 지역은 제외된 상태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대책을 보고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지정 기준을 봤을 때 올 총선 4월 달을 즈음해서 아니면 넘어서서 추가적인 지정 부분 자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자체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정이 된 지역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들을. 자, 2020년도 2월 21일 이후 현재 투기 지역 서울 지역의 15개 구와 그리고 세종시가 함께 지금 묶여서 총 16개 지역이 투기 지역으로 묶여 있고요. 자, 투기 과열지구 서울 전 지역 25개 구 그리고 경기도의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의 수성 그리고 세종까지 해서 총 31곳이 묶여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투기 과열지구 안에는 투기 지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정 대상 지역. 총 최근에
수원, 영통, 건선, 장안, 안양, 만안, 의왕 지역들이 21일 날부로 지정이 된 이후에 총 44곳 자체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부동산 규제를 받는데, 자, 투기 과열 지구가 조정 대상 지역이 투기 과열을 모두 포함하고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투기 과열 지구로서만 규제 사항이 있지 조정 대상 지역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부분 자체를 한 번쯤 알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대구에 사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부분 자체, 왜 양도세에 대한 부분 자체, 중과세 부분 자체가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에 대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LTV, 주택담보대출 대출에 있어서는 9억 이하 부분 자체에 있어서는 40%, 그리고 9억 이상 부분 자체 같은 경우에는 LTV 부분 자체가 20%로 12월 16일 이후부터 적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 15억 이상 주택에 대한 대출 부분 자체는 아예 대출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최근 2월 21일부로 실질적으로 LTV 같은 경우에는 9억 이하 부분 자체가 50%, 그리고 9억 이상 부분 자체가 30%로 실질적으로 지금 주택에 대한 대출 부분 자체를 축소시켜놨다, 강화시켜놨다라는 부분 자체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대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에는 9억 이상의 부분 자체 같은 경우에 금액을 두고 실질적으로 그 구간적인 부분 자체 대출 효과 자체가 지금 달리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청약 부분 자체를 말씀드릴 텐데요. 청약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보시는 대로 청약 부분 자체 같은 경우에는 1순위 자격 요건이 모두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지금 강화가 되었고요. 보시는 대로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는 민연주택 재당첨 부분 자체 같은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5년,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 같은 경우에는 과밀주택권은 3년 부분 자체로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자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순위 청약 일정 분리에 대한 부분 자체에 있어서 민영주택 일반 공급, 그리고 실질적으로 달리하는 차이되는 부분 자체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보시는 대로 1순위 청약 부분 자체에 있어서는 85제곱미터 이하가 100%, 그리고 85제곱미터 이상 부분 자체가 50%로 가점제가 적용 확대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대로 민연주택 일반 공급 가점제의 적용 확대가 85제곱미터가 75%, 85제곱미터 이상이 30%로 차이를 두고선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죠. 9억 원 초과 주택에 있어서는 특별 공급, 신혼부부, 다자녀, 그리고 기타 소외층에 대한 특별 공급법 자체가 아예 제외되는 청약에 대 있어서의 어떤 지정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제가 가끔 양도세, 그리고 증여세 등등에 대해서 많은 그 이슈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이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이 내용 자체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조정 대상 지역, 우리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조정 대상 지역 44곳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중과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도 배제가 되어 있고요. 2주택자 같은 경우는 10%,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20% 부분 자체가 중과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보시는 대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부분 자체도 강화돼서 2년 이상 보유와 플러스해서 거주 부분 자체가 돼야지 1세대 1주택에 대한 9억 이하권에 대한 주택에 있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분양권 전매 시에도 양도세율이 50% 자체가 다 전부 다 부과가 된다. 단 12, 16 대책에 있어서 올해 6월까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도할 시에는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특공 공제를 적용시키겠다라는 부분 자체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부분 자체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 외에 투기 지역 같은 경우에 양도세 주택 산정 시에 농어촌 주택이 포함되는다는 부분 자체의 내용 자체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시골에서 내가 증여를 받았다, 상속을 받았는데 농어촌 주택입니다 등등 하면서 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투기 지역에 있는 부분 자체의 물건을 매도할 경우에는 그게 주택수로 포함이 된다라는 부분 자체를 우리 시청자분께서 투기 지역의 물건을 매도하시거나 매수하실 때는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 취등록세 중과 대상 부분 자체에서 특례가 배제됩니다. 중과 대상인 별장에서 일정 규모 가액 이하의 농어촌 주택이라 하더라도 농어주택 배제에 있어서는 제외되지만 실질적으로 취등록세 중과 대상 특례에서는 배제된다라는 부분 자체의 세제의 특징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전매 제한입니다. 투기 지역을 포함한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이 소유권 등기 시 최대 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조정 대상 지역 부분 자체를 추가를 시키면서 실질적으로 1지역, 2지역, 3지역으로 나눴던 부분 자체를 모두 1지역으로 다 승격시키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모두 전매 제한을 시켰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전매는 이제 소유권 등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라는 부분 자체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피스텔 전매 제한 같은 경우는 100호실 이상 부분 자체로 똑같이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사용 승인일 전부터 1년의 짧은 기간 내에 다른 부분 자체가 있고, 그렇다면 100개 이하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전매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자체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비사업, 우리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부분 자체를 많이 투자를 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자,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부분 자체를 나눴을 때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 부분 자체에 있어서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 물건에 있어서 정비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규제사항은 공이 똑같이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주택 공급수를 1주택으로 다 제한을 시켜놨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 동의 1주택으로 제한을 시켜놨고요.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는 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의 제한, 조합 설립 인가부터 소유권 등기 시까지는 조합원의 입주권 자체를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투기 과열지구 내에 있는 조합원 분양 입주권에 대한 전매 제한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부터 소유권 이전일까지는 전매가 제한된다라는 부분 자체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뭐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부분 자체와 재건축 사업 후 분양 인센티브 배제되는 부분 자체에 있어서는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의 어떤 규제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마지막으로 간혹 상담이 들어왔을 때 지주택,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에 대한 상담이 가끔 들어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투기 과열 지구 내 31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역 직장주택 조합 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한 제한이 걸려 있고요. 자, 사업계획 승인 후 양도, 증여, 판결 등에 따른 입주자 지위 변경에 대한 제한이 걸려 있다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보시는 대로 지주택 같은 경우에 조합원 자격 요건에 강화된 부분 자체인데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에서 신청일 1년 전으로 규제사항이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슈 내용에서 어느 지역이 오르고 어느 지역이 가격이 내리기 때문에 팔아라, 이런 부분 자체 이슈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있어서 내 부동산이 어떤 규제를 받고 있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이 부분 자체를 모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알고선 어떻게 부동산 투자 전략을 펴야 될지에 대한 부분 자체에 있어서의 어떤 강의 내용이었고요. 향후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선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더 정보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규제 지역을 좀 분류해서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규제 유형에 따라서 적용되는 대책이 조금씩 다르죠. 그리고 이 지정된 기준들을 잘 살펴보시면 다음 규제 지역은 어떻게 될까, 또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을 이해하시는 데도 도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 시그널 시간을 통해서 정책이라든지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내 부동산, 내 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둘수록 조금 더 힘이 되는 거겠죠.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전문가 도움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 되거든요. 문의 전화 계속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네, 여기 용인시 처인구 네, 원산면 네, 3리 998번지 네, 그 땅이 나왔는데 네. 사도 되는지. 네,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토지 매수 고민이시고요. 네네. 투자 가치가 있는지 좀 궁금하셔서 전화 네네.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박성규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장님, 이거 지금 매수가가 얼마에 나와 있어요? 1억 6천요. 1억 6천이요? 네, 1억 6천.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토지 지가 설명을 했을 때 가장 작년도 2019년도 대비 네, 6.2%가 오른 지역이기 때문에 네, 지역적으로는 투자 지역이 맞아요. 네. 자,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 지금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네, 네, 원산면 사암리 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130만 평이죠. 130만 평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SK 하이닉스가 이전 부지죠. 네, 여기에 지금 총 들어갈 자금 자체가 120조예요. 네, 그리고 이 일대의 면적 자체 130만 평으로 이 일대가 한번 뒤집어질 텐데 이 네. 이슈를 가지고 이슈로 지난 연도에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오른 지역입니다. 네.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투자할 만한 지역이다라고 네. 1차적으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결론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방향을 할게요. 자, 네. 그러면 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용도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대지네요. 대지. 네, 네, 대지고 지금 면적이 426제곱미터니까 한 128평 네. 정도 나올 거, 네. 130평 나올 거 정도 같고. 자, 네. 계획관리 지역의 자연 취락지구예요. 집들이 네.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집이 지금 현재 지어져 있나요? 없앴대요. 있었던데 없앴대요. 그러면 지금 건축물 대장상에 남아 있는 건가요? 확인해 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부분 자체로 지정된 지역이에요. 2019년 3월 3일 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획관리 지역 비도시 지역이니까 25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게 되면 허가를 받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네. 허가 부분 자체는 만약에 매입하신다면 허가를 받는 조건 받으면서 네. 매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가장 네, 중요한 건 허가되는 게 어떤 토지거래 조건이야? 허가.
아, 네. 근데 토지 거래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 자체예요. 아, 예, 이 예. 지역 같은 그럼- 경우에는 땅값이 네, 많이 네. 올라가니까 2019년도 3월 3일 날부로 이 지역 자체를 아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놨어요. 나라에서. 네, 그 네. 부분 자체를 한번 생각을 하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투자할 만한 지역은 맞아요, 그렇죠?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30만 평의 하이닉스 반도체가 움직이고 또 하나 네. 세종 서울 간 고속도로에 남용인 IC, 원삼 네. IC가 들어오는 게 맞아요. 네. 그러면 개발 호재나 모든 부분 자체 지역적으로 맞는데 그러면 이 금액대가 투자할 만한 금액대는 부분 자체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자, 그러면 전국 시세를 좀 볼게요. 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시청자님께서 보셨던 이 단독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자체가 네. 용인시 처인구 원사면 사암리 998번지입니다. 네. 이게 지금 언제 거래가 됐었냐면 네. 2019년도 3월 달에 거래가 됐어요. 아, 네. 1년 전이죠. 네. 1년 전에 지금 보게 되면 얼마에 거래냐면 1억 2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아, 네. 1억 2천에. 네, 네. 1억 2천에 거래가 됐다는 거는 지금 말씀한 부분 자체가 4천이 올랐잖아요. 네. 4천이 올랐다는 거는 뭐냐면 30% 이상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네. 가격적인 부분 자체에서 이 부분 자체를 물음표로 한번 그려야 돼요. 네. 만약에 이 지금 전 매수인이 이 지역 부분 자체에 있어서의 어떤 가치 자체가 있다고 하게 되게 되면 이 4천만 원 부분 자체 30% 올려가지고 파는 부분 자체도 일단은 첫 번째가 물음표고요. 두 번째는 네. 지금 전국적으로 용인 부분 자체가 최고로 올라서 거의 한 6.2% 정도의 상승률이었는데 30%까지 오를 만한 지역인가라는 부분 자체도 한 번쯤 물음표를 그려야 됩니다. 저는 네. 이런 가격적인 부분 자체에서 일단은 이 토지에 대한 매수 반대예요. 아, 네.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네. 자, 중요한 건 이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데 네. 자, 보시는 대로 지금 화면에 들어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어요. 네. 원삼 IC가 어디로 생기냐면 네. 지금 여보세요? 표시한 이 지역으로 네. 원삼 IC가 생깁니다. 네, 네. 지금 도로가 이게 318번 도로, 318 지방도로예요. 네. 그러면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느냐? 이 IC에서 나와서 용인 반도체 하이닉스 부분 자체 들어가는 이 진입로 위쪽에 계획관리 지역에다 투자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위쪽에 아까 좀 전에 의뢰하셨던 물건보다도 훨씬 더 수익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위쪽 같은 경우에 지금 보게 되면 1억 6천에 매수하신다 그러면 평당 125만 원 꼴이에요. 네. 이 금액이면 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도 물건이 많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이 금액대로 여력 있는 물건 자체가 있다는 부분 자체를 말씀드리고요. 좀 네. 위치를 좀 바꿔라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으로 먼저 확인해 볼게요. 끝번호 6429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병점동 늘번마을 신창 1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계속 상승 중이긴 한데요. 근처에 있는 아이파크로 입주하면 전망이 어떨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갈아타기를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근처에 바로 새로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로 좀 분양을 받아보면 어떨까 하는 고민인 것 같은데 전망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타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유를 어떻게 좀 말씀드릴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자, 보시는 대로 신창 1차 아파트, 그리고 지금 갈아타기로 말씀하셨던 병점 아이파크 캐슬. 자, 보시는 대로 지금 신창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준공연도가 꽤 된 아파트로 가격이 좀 올랐어요. 2억 6천에서 3억대까지 지금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병점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거의 2,660세대. 로 대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21년도 3월 달에 입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파트와 이 아파트를 바로 비교하기에는 좀 비교적인 부분 자체의 차이가 있고요. 그러면 이 아파트가 전망 부분 자체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좀 더 우측으로 와서 서동탄 파크 자이가 있습니다. 2018년도인가 17년도에 지금 지어진 아파트인데요. 현재 지금 가격대를 보게 되면 3억 7천대부터 5억 8천대까지, 4억대부터 5억대까지 현재 가격대가 신축 아파트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가장 큰 단지로 이전하는 부분 자체에 있어서 분명히 이 부분 자체가 대장주가 될 것이고요. 이 지역 내에서 이 아파트 3개를 봤을 때는 이쪽으로 지금 아이파크로 옮겨가는 부분 자체에서는 제가 볼 때는 향후 전망은 괜찮다.
향후 가격 상승 탄력성 부분 자체는 충분히 있는 단지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갈아타기 찬성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도 궁금한 게 있다 하시면요. 지금 바로 전화기 들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전화로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네, 안양 어떤 오동 부동산 67에 궁금하셔서 47번지에 전화하셨어요? 사는 사람이에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양 오동 627에 47번지요. 단독주택 보유하고 계신 예, 건가요? 예. 그래서 이 단독주택에 대해서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하신 거고요. 예. 네,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5년 정도 됐어요. 5년 정도 보유한 단독주택입니다. 안양시 만안구로 가서요. 단독주택의 앞으로 향후 전망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예.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만안구 안양 5동에 지금 가지고 계신 단독주택이죠. 예. 5년 되셨다고요? 예. 가격 좀 많이 올랐습니까? 그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예. 자, 얼마라고 매입하신지는 제가 안 여쭤보고요. 현재 어떻게 거래된지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향후 5년 부분 자체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갖고 계셔야 됩니다. 가격이 분명히 더 올라가요. 이번에 안양 만안구가 비규제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기는 했지만 호재 자체가 규제 지역 부분 자체의 어떤 규제사항 자체를 덮을 수 있는 부분 자체 호재가 있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안양역에서 현재 지금 안양역 1호선에서 거리가 직선거리로 한 700m 있어요. 예. 뭐 안양 1번가도 있고 상업지가 쭉 즐비하게 있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2025년도에 월판선이 들어오죠. 예. 월판선 안양역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안양역 예정 위치가 보게 되면 이 벽산사거리입니다. 예. 벽산사거리를 안양역 월판선이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 자체가 거의 직선거리로 한 230m. 초역세권, 역세권 주택이라는 부분 자체의 말을 들을 만한 위치로 된다. 향후 5년 뒤에. 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지금 이 월판선 안양역에서 안양역, 1호선 안양역까지 무빙워크로 만들 수 있는 계획까지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환승역 개념 자체의 안양역이 될 수 있는 어떤 교통의 메카 부분, 안양에서 메카 부분 자체가 될 거라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 지역에 있어서는 지금 가져가시는 부분 자체가 맞지만 가격적인 부분 자체에서 어느 정도 지금 이득을 보셨는지에 대한 부분 자체 궁금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자, 보시는 대로 지금 냉천 어린이공원 바로 길 건너편 쪽에 있는 지금 주택이네요. 예. 주변에 지금 코너에 위치해 있는 단독주택의 금액이 평당 지금 보게 되면 2,900, 평당 2,600 부분 자체에 지금 2019년도에 거래가 됐습니다. 예. 지금 뭐 선생님 들으시는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가격이 많이 올랐구나라는 부분 자체 느껴지는데, 향후 지금 월판선 부분 자체가 들어가서 230m 이내에 역세권이 된다고 하게 되면 3천이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선생님 위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너 위치는 아니지만 사거리 코너 위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2,000대 중후반 부분 자체를 갈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더 개발 호재를 가지고선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훨씬 더 투자 전략으로서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역세권이라는 호재가 있어요. 앞으로 계속 또 오른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할게요. 끝번호 2707번으로 보내주셨는데요. 대전 서구내동 163-9번지 매도 시기가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대전으로 가서요. 다세대 주택 전망 체크하면서 매도 타이밍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 매도 타이밍 부탁드릴게요. 자, 이 대전 지역에서 자주 질문하시는 부분 자체에 있어서는 일단은 지금 대전의 집값 자체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매도를 하는 게 맞겠느냐 아니면은 좀 더 보유하는 게 맞겠느냐에 대한 질문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자, 예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전 지역 같은 경우에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제외됐지만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률을 본다고 하게 되면
향후 규제 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는 지역인가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대전 서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전의 구도심입니다. 위쪽으로는 정부 대전청사, 대전광역시청, 그리고 우측으로 넘어갔을 때는 지금 도안 갑천지구, 서남부 개발 예정지 2, 3 택지지구가 물려있는 가운데 껴있는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가격적인 부분 자체를 한번 볼 텐데요. 자, 안골내거리 4사분면 부분 자체에 있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지금 불과 매입하신 지가 2018년도 2월 달에 매입을 하셨네요. 3억 4천에 매입을 하셨고, 주변의 시세를 보게 되게 되면 최근에 2019년도에 거래됐던 토지 등기 부분 자체가 1,200만 원까지 올라가 있는 부분 자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건물을 보게 되게 되면 건물 부분 자체가 신축 건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신축 건물, 본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매도 시기 부분 자체를 정하실 때는 일단은 보유 부분 자체를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 이유 자체는 뭐냐면 현재 대전 같은 경우에 자, 유성구, 중구, 서구 순으로 가격대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자, 향후 대전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을 먼저 묶는다고 하면 유성구를 묶겠죠. 그리고 중구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 내에서 반사, 풍선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은 서구 지역의 구축 부분 자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신축 부분 말씀드렸지만 신축 부분 자체로 건축을 했을 때는 평당가가 1,000만 원 가까이 육박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보유하시면서 매도 타이밍을 좀 한번 타진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유 의견 주시면서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또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이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오늘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오늘도 두 가지 정보 전해드릴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은요, 경기도 의왕시로 가서 가장 큰 재개발 면적을 자랑하는 곳 오전 다구역에 위치한 아파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의왕시 오전동 아파트에 대해서 재개발 물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지만 대출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는 규제가 들어가겠죠. 자, 그렇지만 이 지역은 재개발 물건으로서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지역이 아닙니다. 또한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한 규제 사항이 없는 지역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 과천 의왕입니다. 향후 본 아파트가 재개발이 돼서 가격적인 예상을 한다고 하게 되면 과천 신축 아파트의 50에서 60% 정도의 매매가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개요 정보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오전 다구역 내, 오전 다구역 같은 경우에는 오전동 350-1번지 1원에 52,000평 정도의 재개발 구역이고요. 자, 대지 면적은 32.23제곱미터. 구평수로 환산한다고 하게 되면 아파트 대지 평수가 9.75평이 나옵니다. 자, 전용면은 39.77제곱미터고요. 자, 6개 동에 296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오래된 1986년도에 준공된 아파트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가장 큰 특징은 현재 사업 시의 인가가 접수돼서 빠르면 3월, 다음 달, 늦어도 4월 달에는 인가 허가가 나는 지역의 재개발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공시가격은 1억 600만 원이고요. 자, 매매가는 3억 2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다라고 개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대로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내손 지역 그리고 고천 오전 지역, 부곡 지역으로 인해서 재개발 지역이 총 진행되는 지역이 11개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가장 의왕시 중심에 있는 고천 오전 지역 다구역에 해당되는 오전동 재개발 아파트가 되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내손 지역, 오전 지역, 고천, 부곡까지 해서 총 그중에 오전 다 지역 같은 경우에는 17만 4,204제곱미터, 총 5만 2천여 평이 되고요. 자, 총 세대수는 3,209세대가 들어가는 오전동 재개발 아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전 다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에 있어서 현재 사업 시행 인가가 임박해 있고요. 총 3,209세대, 조합원 수가 1,850세대 부분 자체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일반 분야로 들어가겠죠. 자, 시공사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대우건설, 동부건설로 선정이 되어 있고 향후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지면 종전 자산 평가 그리고 조합원 분양, 관리 처분 인가, 이주, 철거 등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오전 다구역의 오전동 아파트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보시는 대로 과천 의왕간, 봉담 과천간 고속도로 톨게이트 인근에서 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오전 다구역과 3,209세대 그리고 고천 나구역도 현재 지금 진행 중인데 1,900여 세대. 이 지역들 부분 자체가 합쳐지게 되면 5천여 세대가 넘는 대단지형 단지로 탈바꿈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 전철 1호선 그리고 과천 봉담 고속도로 부분 자체에 둘러싸여 있고요. 좀 전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인덕원 동탄간 복선전철이 2026년도에 개통 예정으로 한참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오전 다구역 같은 경우에는 향후 역세권 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는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104역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요. 104역 같은 경우에는 가칭 의왕 시청역. 자, 불과 오전 다구역 같은 경우에는 의왕 시청역에서 불과 500m 이내의 모든 아파트들이 다 입지하는 위치에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또 다른 개발 호재 같은 경우에는 수원에서 구로로 이어지는 BRT 사업 부분 자체로 향후 BRT에 대한 정류장이 본 물건 앞쪽으로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재개발이 완료되면 보시는 대로 총 7가지 형태의 타입으로 공급이 될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총
가장 많은 부분 자체가 59제곱미터와 그리고 84제곱미터 부분 자체가 거의 한 2,600세대 부분 자체로 공급이 되어지고요. 자, 총 세대수는 3,209세대로 공급이 되어지는 오전 다구역 오전동 아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자, 예상 매매가는 3억 2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재 전세 보증금 8천만 원을 활용하신다고 하게 되면 실투자금 2억 4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의왕시 오전 다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오전동 재개발 아파트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에서 아파트 소개해드렸습니다. 규제 지역이긴 하지만 비교적 규제를 좀 덜 받는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재개발 구역이기 때문에 가치 상승의 수혜를 충분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문의 전화 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전화와 문자 모두 가능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부동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로 올라와서 전해드릴 거고요. 강서구 화곡동에서 근린생활시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분물권 같은 경우는 주택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는 수익형 상가 건물입니다. 자, 강서구 화곡동 근린생활시설. 자, 강서구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있고요. 자, 지하 2층부터 지상 18층까지. 자, 오피스텔 283개 호실은 모두 분양이 끝나서 현재 모든 주인이 정해져 있고요. 자, 1, 2층 근린생활시설 11개 호실에 대한 부분 자체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에 준공이 완료되는 물건으로서 거의 다 지금 공사가 완료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매매가는 3억 3,900만 원에 만나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같은 경우에는 위치적인 부분에서 많이 아실 텐데요. 위쪽으로는 9호선 가양역, 아래쪽으로는 5호선 화곡역 부분 자체가 있고요. 자, 서부 광역철도 부분 자체가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물건지 바로 앞으로 강서구청역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위쪽으로는 마곡지구가 있죠. 마곡지구의 상가 부분 자체의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올랐듯이 이 화곡 부분 자체도 그 지역의 어떤 수혜 부분 자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주변으로 바로 길 건너편으로 강서구청이 현재 위치하고 있고요. 올 연말쯤이면 강서경찰서가 이전 계획에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먹자골목이 형성되어 있고 대형 마트들 부분 자체가 들어와 있고요. 바로 위쪽으로는 올림픽대로와 가양대교를 건너서 강변북로를 탈 수 있는 교통의 편리한 부분 자체를 가지고 있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향후 강서구청역 부분 자체가 예정되어 있는데 바로 앞쪽에 들어오기 때문에 자본가치까지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서부광역철도 3차 국가철도망에 대한 사업계획이 고시가 완료되었는데요. 자, 부천 원정부터 서울 홍대 입구까지 그 중간에 화곡역 다음에 강서구청역 부분 자체가 예정되어 있는 본 상가의 특징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인면도인데요. 인면도 지상 18층, 지상 3층부터 17층까지는 283개의 오피스텔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본 상가 같은 경우에는 1, 2층에 지상 1층과 지상 2층에 구성되어 있는 상가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본 상가 같은 경우는 283호실에 잠재적인 배우 수요를 기본적으로 품고 있는 상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상가 1, 2층입니다. 1, 2층 부분 자체에서 말씀드린 대로 역 같은 경우에는 9호선 가양역 그리고 5호선 화곡역 자체가 현재 이용이 가능하고요. 향후 강서구청역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의 입지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1층과 대로변 30m 대로변에 1층과 2층에 나눠져 있는 상가의 건물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서부광역철도의 최대 수혜지고요. 강서 중심 상권으로서의 어떤 유동인구가 가장 흡수될 수 있는 지역이고 또한 283세대의 독점적인 배우 수요를 가지고 있는 상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층 같은 경우에는 2개 호실밖에 없는데요. 이 2개 호실 상가는 벌써 임차가 맞춰졌고 주인을 찾아갔고요.
자, 2층 같은 경우에 지금 주출입도 문에서 들어와서 바로 203호에 대한 부분 자체에 있어서 가격 분석까지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차는 맞춰져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가격 분석입니다. 화곡동 근린생활시설의 예생매매가는 3억 3,900입니다. 임대가는 보증금 5천에 월 130, 대출을 50% 활용하신다고 하게 되면 실투자금 1억 2천만 원에 만나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까지 만나보셨습니다. 호재라고 할 수 있는 호재는 이미 충분하게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강서구청역에 들어오게 되면 초역세권이 되는 근린생활시설이고요. 교통호재뿐만 아니라 풍부한 수요층까지 이미 품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해드린 두 가지 투자 정보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오늘도 이렇게 1시간 동안 다양한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또 노란통 메신저 플러스 친구에서 부동산 토마토 TV를 검색하시고 채팅하기를 통해서도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